안녕하세요. 저는 오산대학교 호텔조리계열 교수 양정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제가 이제 차근차근 컨텐츠를 하나하나씩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수업 진도 잘 따라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드디어 제가 채널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박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제 양정은의 양을 따서 양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이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유튜버님이 계셔서 또 이 가운데 제가 또 똑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둘람 스테이블이에요. 지금 제가 사업자로 내고 있는 그런 사업명이기도 한데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공동체 동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연약하지만 서로 정말 그런 믿음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 나가는 꿈을 꾸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꿈꾸면서 제가 이 아둘람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조금 요리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지만 이렇게 간간히 위로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또 꿈도 꾸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멋진 그런 아둘람 공동체 같은 채널이 되고자 좀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그런 컨텐츠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함께 배워보실 음식은 궁중 음식이에요. 궁중 음식. 지난 시간에 우리 궁중 음식도 많이 배워봤는데 맥적이랑 이런 등등이 있는 상추 쌈 먹는 그런 상차림도 여러분들 해보셨고요. 오늘은 궁중 떡볶이를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궁중 떡볶이. 요즘 떡볶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많이 못 봤어요. 특히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도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떡볶이를 집에서 해 먹거든요. 거의 저녁마다 떡볶이를 먹을 정도로. 근데 이 궁중 떡볶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추장 떡볶이랑은 다릅니다. 궁중 떡볶이 뭐가 생각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간장 양념이죠. 임금님들은 옛날 조선 왕조 때 임금님들은 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속에 탈이 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간도 슴슴하게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게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궁중떡볶이도 보시면 일반 떡볶이랑은 좀 다르게 재료들이 고급지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드셔봤을 때도 되게 가벼운 그냥 간장 설탕 떡볶이가 아니라 조금 풍미가 있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저 따라오시면 아주 맛있는 전통적인 조선왕조 후기에 그렇게 임금님께 실제로 드렸던 궁중떡볶이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서론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궁중떡볶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궁중떡볶이 재료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먼저 메인 재료인 떡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시중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떡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래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가래떡을 오늘 칼로 썰어서 직접 한석봉 어머니처럼 칼로 썰어서 오늘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요거는 물렁물렁한 상태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떡을 뽑아낸 뒤에 이렇게 좀 말린 떡이에요. 살짝 말려줬어요. 그래서 요 떡을 썰어서 오늘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그렇게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래떡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가래떡 기름장이 들어가요. 가래떡 기름장, 유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래떡을 처음에 데쳐서 좀 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장과 참기름, 양념 들어가고요. 그래서 간장 떡볶이에요. 그래서 오늘 떡에 먼저 양념을 재워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재료들 살펴보시면 숙주 들어갑니다. 숙주 여기 준비되어 있죠. 이 숙주는 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깨끗하게 따서 그렇게 한번 삶아낸 후에 볶아낼 겁니다.
그리고 당근 오늘 20g 들어가요. 당근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궁중음식에 당근의 사용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당근을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좀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양을 넣으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예쁘지만 너무 이 당근의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면 좀 궁중음식에 그런 겉보기에 품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근은 정말 적당량만큼 20g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당근, 그리고 양파, 떡볶이에 양파 빠질 수 없죠. 양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호박 오가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돼지 호박이나 애호박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슬라이스를 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린 호박 오가리를 물에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호박 오가리 불린 거 7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표고, 건표고죠. 오늘 건표고 어김없이 궁중음식에 등장하는 버섯이에요. 이 건표고도 찬물에 제가 반나절 이상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불려놓은 건표고 2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고기, 오늘 소고기, 떡볶이에 소고기 빠질 수 없죠. 궁중음식에 이 소고기와 표고버섯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고기는 다져서 양념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진 고기 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떡볶이에 섞어서 들어갔을 때 그 고기를 채 썰어서 넣으면 좀 이질감이 있어요. 떡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근데 이게 다져서 들어가게 되면 떡과 같이 묻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훨씬 더 풍미 있고 맛있는 그런 궁중 떡볶이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류들 있어요. 양념, 간설파마 훅깨참 들어갑니다. 간설파마 훅깨참. 그래서 이게 이 파는 다짐용 파예요. 그래서 다져서 양념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마늘은 미리 저희가 다진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설파마 훅깨참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 오늘은 지단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황백 나누어서, 오랜만이죠? 황백 지단을 붙인 후에 위에 마지막에 고명으로 얹어줄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면서 얼마나 이 궁중 떡볶이가 만들기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인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먼저 손질해 볼 재료는요. 메인인 떡 한번 같이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옆에다가 물을 좀 올려놓을게요. 자, 끓는 물을 한번 끓여 놓겠습니다. 물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떡은 우리가 어떻게 썰 거냐면 지금은 원래는 긴 가래떡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 끝에서부터 한 4cm, 4, 5cm 정도로 이렇게 토막을 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떡은 이렇게 절반 정도만 썰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길이 여러분들 그냥 한 입에 넣기 좋은 크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 떡은 오늘 250g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인분 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먼저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통째로 먹으면 간도 안 배고 맛이 없잖아요. 너무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얘를 4등분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떡이 두껍지 않아서 4등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이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조금 떡이 두껍다 하면 이렇게 반을 써신 다음에 이렇게 3등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너무 떡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등분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호불호가 있죠. 떡볶이. 나는 밀떡이 좋아. 또 나는 쌀떡이 좋아.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사실 때때마다 달라요. 밀떡은 또 밀떡 나름대로의 그 탱글거리는 매력이 있고요. 쌀떡은 또 쌀떡 나름의 그런 퍼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섞어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좀 씹는 재미를 느끼고 싶을 때는 밀떡이 땡길 때가 있고요. 국물 떡볶이 할 때는 국물이 좀 맑아야 되잖아요. 근데 쌀 떡볶이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 전분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국물 떡볶이 하면 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물 떡볶이 만들 때는 밀떡을 써요. 그러면 국물과 함께 탱글탱글 씹히는 맛이 엄청 나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입니다. 누가 맞고 틀린 게 없어요. 이렇게 떡을 썰어주신 후에 옆에서 벌써 물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넣고 이게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한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썰었죠? 네,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요 아까 썰어놨던 떡을 넣어주세요.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데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떡을 데쳐낸 후에 물기를 좀 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놓게 되면 여러분 다 들러붙고 그렇겠죠. 여기 다 익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들러붙지 않게 여기다가 유장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릇을 준비해 놓고요. 저는 오늘 간장과 참기름으로 유장을 만들 건데요. 유장을 만드는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더덕구이 할 때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혈 시청자입니다. 네. 유장은 기름장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의 양이 간장량의 3배가 들어갑니다. 이제 손가락 보이시죠? 3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간장을 한 작은술 반을 넣어줄 거예요. 한 작은술 반. 이게 봐서 오늘 떡의 양이 좀 많아 보이면 저는 2 작은술 채우겠습니다. 2 작은술. 자, 그러면 참기름은 몇 큰술 넣어야 되겠어요? 머리가 띠리띠리띠리 돌아가죠? 네, 맞아요. 2 작은술이면 참기름 2 큰술이죠. 왜요? 한 큰술은 3개 작은술, 3배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그러면 유장의 비율이 나오죠. 간장 2 작은술에 참기름 2 큰술. 유장의 비율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준비한 떡을 넣고요. 잘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떡이 서로 붙지도 않고 그리고 떡에 간도 배고요. 일석이조죠. 이렇게만 먹어도 참 맛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는 또 다른 맛있는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잠시만 놔두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음은 저희가 또 어차피 불을 한번 썼으니까 계속 불 쓰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데쳐야 되는 채소들이 있어요. 오늘 들어가는 당근, 숙주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 줄 거거든요. 근데 이 숙주 아까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거두절미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은 후에 너무 길이가 길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반을 잘라주세요. 한 4cm 정도 길이가 나오게. 그래서 뭐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좀 이거가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TV 보면서 이런 거 약간 단순 노동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오래 담가 놓으시려면 여러분들 여기 물 있죠? 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숙주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신 거를 이렇게 물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꼬리를 따주면 여러분들 훨씬 깔끔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배워온 게 있어요. 공중신 연구원에서. 또 그때 원장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음식도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주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게 여기 보시면 숙주 머리가 있고요. 여기 잎이 나온 노란 잎이 있어요. 이 잎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잎은. 그래서 노란색이 살짝 들어가면 예쁘다고 하셔서 제가 떼버렸네요. 제 손이 너무 거칠어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추억입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껍질이 노란 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면 훨씬 더 예쁘다는 거예요. 좀 더
깔끔한 거 원하시면 다 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색깔을 남겨주시는 게 계속 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따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 속주를 다 거두절미한 거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데치실 재료는 당근이에요. 당근 길이 저희 4cm 자를 거고요. 오늘은 고운 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납작채라는 걸 한번 썰어 볼 거예요. 그래서 납작채가 뭔가 말 그대로입니다. 넓적한 모양의 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4cm로 당근을 먼저 재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바닥 고정하죠. 움직이지 않게 바닥 고정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단을 해주시는데, 길이가 약 두께가 너비라고 하죠. 너비가 한 0.56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내주세요. 이렇게 두께 보이시죠? 이 두께로 이렇게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얇게 썰어 주시면 이렇게 넓적한 채가 됩니다. 얇고 잘 보이시나요? 이런 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근 20g을 한번 썰어 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20g. 당근도 역시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쳐보도록 하죠. 네,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숙주와 당근을 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주, 당근을 데치시는데 당근은 아무래도 주황색 색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데치고 나면 물이 좀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당근의 주황색 색소가 지용성이라 하더라도 이 물에도 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얀 재료인 숙주부터 데쳐보겠습니다. 아까 해놨던 숙주, 거두절미했던 숙주 있죠? 데쳐서 뭐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이 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같이 끓여주세요. 숙주는 조금 막 시금치나 이런 것처럼 사뿐 데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한 30초 이상 좀 데쳐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좀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너무 저으면 또 풋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쳐졌으면 찬물에 헹궈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당근 데쳐 볼게요. 당근도 이렇게 채에 넣고 당근도 살짝 데쳐 주시면 얘가 또 색깔이 더 선명해집니다. 소금물에 넣으면. 당근도 마찬가지로 부서지지 않을 정도 살짝 한 번 더 볶아낼 거니까요. 완전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물이 살짝 주황색 빛으로 변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숙주를 삶게 되면 숙주에 물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데치시는 순서도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당근 4분 데치신 후에 찬물로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주와 당근을 데쳐서 이제 찬물에 담궈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기를 잘 제거해 줄게요. 물기. 너무 꼭 짜지는 마시고 이렇게 뭐 키친타올이나 면포에 올려놓고 물기를 톡톡톡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제거되었죠.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도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당근도 톡톡톡. 옆에 키친타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접어놓고 쓰시면 좀 훨씬 조리하실 때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도 여러분들 오늘은 시험 실기 품목은 아니지만 시험장에 가실 때도 이렇게 키친타올 접어서 가시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또 허둥지둥 되지 않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 늘 얘기했지만 각각의 재료에 간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숙주, 당근 그냥 넣고 볶게 되면 여기는 하나도 간이 배지가 않아요. 물론 소금물에 데치긴 했지만 그 정도 간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떡에 간을 했고요. 이 숙주와 당근에 약간 소금 간을 조금씩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소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반 작은술씩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도 살짝 넣어줄게요. 하셔서 뭐 파마늘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각각의 간이 다 맞아야지 그 친구들이 모였을 때 정말 딱 맞는 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상태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호박 오가리 좀 손질해 볼게요. 이 호박 오가리는 잘 불려서 지금 이렇게 물기를 잘 제거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아까 당근 두께와 비슷하게 납작채로 썰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납작한 아이니까요. 한 0.5cm 정도로 썰어 줍니다. 너무 미끄러우니까요. 이렇게 썰어줄게요. 이게 불리지 않으면 엄청 질겨요. 딱딱하고. 그래서 충분히 찬물부터 뭉근하게 불려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 양념을 해줄 건데요. 소금, 파마늘, 다진 파마늘,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으로만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제가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파도 3분의 1 작은술 정도, 마늘은 그의 반이죠. 살짝만.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 네, 조물조물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볶아 먹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죠. 지금 각각 재료에 다 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호박도 아까 여기 근데 같이 모아둘게요. 이따 같이 볶을 수 있게. 호박 오가리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파 준비하실 건데요. 양파는 따로 간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양파도 좀 큰 양파가 와서 길이를 4cm 정도로 같이 맞춰줄게요. 너무 튀지 않게 크기를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낙지전골 할 때. 얘를 분리를 하죠. 분리를 한 후에 이렇게 썰어주시면 균일한 모양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넓적체 두께 0.5cm 정도로 소망을 내주셔서 여기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해볼게요. 조금 얘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길이 맞추시고 이렇게 하셔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표고입니다. 오늘 표고는 고기 양념이랑 같이 무쳐줄 건데요. 미리 좀 약간 썰어줄게요. 표고는 곱게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길이는 어차피 거의 4cm 길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표고 크기 자체가.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얇게 곱게 채를 썰어주겠습니다. 표고는 아무리 얇게 썰어도 저 아까 앞에 썰었던 그 납작채 정도의 두께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슬라이스를 한 후에 표고를 채 써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기를 꼭 제거하시고요. 물기를 꼭 제거하신 후에 표고 물기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미끌미끌 거리지 말라고요. 단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한 3번 혹은 4번 정도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굉장히 곱게 채를 썰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와 표고 준비가 됐고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표고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기는 다져줄 거예요. 그래서 이 키친타올로 핏물을 꼭 짠 고기를 오늘 열심히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우리 육원전 할 때 고기 다지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집에서 이거 하실 때는 그냥 정육점 가셔서 다진 고기 사시면 돼요. 큰 문제 없습니다. 다진 고기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살코기를 집에 있는 그런 요즘에 커터기나 블렌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갈아주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 저는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올려볼게요. 네, 이 고기와 표고는 간장 양념 할 거예요. 간설파만 헛개참 넣을 건데요. 오늘 이 떡볶이에 들어갈 재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간을 조금 살짝만 세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 그런 간이 되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소고기가 오늘 30g 들어갑니다. 30g 다져놨고요. 그리고 표고가 2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50g 정도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g이면 여러분들 몇 큰술이죠? 간장이? 그렇죠. 2분의 2 큰술이에요. 2분의 1 큰술. 그래서 2분의 1 큰술로 간장 양을 맞추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조금 더 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약 3분의 2 큰술, 반보다는 좀 더 들어가죠. 3분의 2 큰술 정도의 간장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의 반인 설탕. 사실 설탕이 좀 더 들어가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전 단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이렇게 해주시고 파마늘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늘 파의 반,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약간 섞으신 다음에 얘를 각각 고기와 표고에 나눠서 양념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남은 양념을 고기를 다 넣어보죠. 표고 묻혀주시고요. 고기 절여 놓겠습니다. 네, 이제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볶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료를 좀 다 보여드릴게요. 볶아야 되는 재료가 이런 채소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떡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볶아야 될 그런 재료들 한 자리에 다 모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볶기 전에 올라가는 고명 준비해 볼게요. 우리 고명으로는 황백 지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란 한 개로 지단 붙이는 거 우리 또 배워봤잖아요.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른자를 잘 분리를 한 후에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시고요. 소금으로 각자 간을 좀 해주시고 알끈을 없애기 위해서 앞뒤로 저어주세요. 앞뒤로 그러면 올라오는 알끈이 없어졌어요. 좀 이런 거 있으면 닦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푼으로 일어난 거품을 좀 이렇게 걷어주시는 거예요. 거품이 있으면 지단 모양이 표면이 예쁘지 않죠? 그래서 거품을 최대한 걷어주세요. 이렇게 거품이 다 걷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른자는 좀 그나마 수월하죠? 그래서 얘는 너무 젖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알끈이 있으면 좀 건져내 주시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노른자는 잘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먼저 어떻게 하랬죠? 이렇게 겹쳐놓게 되면 좀 노른자가 마르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 주세요. 지금 지단 한번 붙이는 거 오랜만에 한번 다시 배워볼까요? 자, 지단 붙이실 때는 팬을 먼저 달궈주는 거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좀 코팅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어준 후에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 기름 부어낼게요. 타올로 여분의 기름을 잘 닦아주세요. 기름이 너무 다 됐다 그러면 이렇게 좀 코팅만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단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재료를 볶아 볼 텐데요. 먼저 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재료 먼저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섞으면서 볶으면 더 맛있긴 한데 여러분도 오늘 제가 그냥 따로따로 섞어서 볶는 원래 방법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팬을 좀 달구어서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신 다음에 양파부터 넣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파를 넣고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정도. 네. 불이 너무 세면 좀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볶아주십니다. 자, 어느 정도 양파가 살짝 투명해졌으면 아까 준비해놨던 호박 오가리 넣고 볶아주세요. 좀 됐죠? 그럼 얘는 한 켠에 좀 잠시 놔두겠습니다. 당근과 숙주는 아까 한번 익힌 거기 때문에 많이 볶아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놓은 거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 여기에 다시 좀 기름을 두르시고요. 표고랑 고기를 볶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볶아주세요. 자, 표고. 더 기름. 표고는 기름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기름을 좀 더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고기는 이렇게 다져놓은 고기는 볶을 때 덩어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했죠? 물을 살짝 넣어서 이 물에다가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네. 젓가락으로 하면 조금 이제 뭉칠 수 있으니까 이런 넓적한 나무 주걱으로 부셔가면서 볶아주세요. 네, 보슬보슬하게. 그 다음에 준비했던 떡 넣어줍니다. 이미 유장을 섞어놨는데도 이제 많이 붙었어요. 섞어가면서 살살살 떼어가면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떨어져요. 그래서 살살살 떼어가면서 볶아줍니다. 정말 맛있고 먹음직스럽죠? 이 고기 다져서 들어가니까 이게 떡이 착 담기는 거 보이시나요? 채 썰어서 고기를 넣게 되면 이런 느낌은 또 안 나오거든요. 뭐 맛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고기 다지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떡이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 여기다가 아까 넣었던 준비했던 볶아놨던 채소들을 다 넣어볼게요. 한번 넣고 사다닥 잘 섞이게. 좀 큰 프라이팬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보이시나요? 이 정도 이제 한데 어우러졌으면 불을 끌 거예요. 너무 오래 볶으시면 숨이 죽으니까요. 보시고 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간장과 설탕을 이용해서 간을 좀 더 해주셔도 돼요.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지단 써는 거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썰어서 보여드릴게요. 지단은 4cm 길이 정도로 이렇게 넓적한 모양으로 제가 썰었습니다. 그래서 한 너비는 한 0.3에서 0.4 정도, 이렇게 당근보다는 조금 가는 느낌이에요. 위에 고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흰자, 노른자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고명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명을 두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볶아놨던 궁중 떡볶이를 옆에다가 놓고요. 얘네들을 그릇에 소복하게 한번 담아볼게요. 색깔들이 좀 고루 잘 보이도록 이렇게 소복하게 담아보겠습니다. 고기가 딱 고기 그 떡 옆에 붙어 있는 게 참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적절한 이런 당근 색깔 예쁘죠? 나머지 당근도 이렇게 몰려있지 않게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것을 소복하게 담았으면 지금 그래도 고루고루 잘 담긴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고명을 얹어줍니다. 준비했던 고명들을 얹어줄 거예요. 흰자, 노른자,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중 떡볶이를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궁중 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따뜻할 때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은 큰 젓가락을 들었어요. 고명들을 잘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 위에 고명을 올리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이건 바로 여러분이 이 음식의 첫 번째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명을 얹었다는 것은 아무도 이 음식에는 이전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명이 그대로 얹어져 있다는 것은 이 음식을 내가 처음 먹는 거구나. 뭐 눈속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게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떡은 굉장히 가래떡, 쌀떡이어서 쫄깃쫄깃해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고기가 잘 묻어있어요, 떡에. 자, 이 떡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간이 너무 잘 맞습니다. 저는 진짜 간 맞추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다른 식감이 되게 다양한 숙주, 애호박, 당근 보이시죠? 이거까지 한 입에 먹어볼게요. 머리가 왜 그러죠? 안테나 나갔었어요. 이게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궁중떡볶이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간장떡볶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고 어디 애들 위해서 맵지 않은 떡볶이 해놓고 궁중떡볶이 이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나면 아 걔네들은 그냥 간장떡볶이구나, 궁중떡볶이는 이거구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 혼자만 먹기 너무 죄송하네요. 이따가 조교 선생님들이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을 거예요. 자, 오늘 저희 함께 넘겼어요. 궁중 음식 같이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또 다음 컨텐츠는 두부 전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식 조리 기능사 실기에 전골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 중에 이제 두부 전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부 전골은 궁중 음식의 두부 전골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만들기도 훨씬 간편하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금방 또 두부 전골 만들어서 찾아올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 함께 다시 만나요. 네. 안녕. 갑자기 안녕.